안녕하세요, 마리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잘 발라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과 문제풀이 요령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지수법칙 중에 첫 번째로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 a의 m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개념과 두 번째, 지수를 확장시켜서 이 지수 부분에 유리수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 즉 a에 n분의 n이 들어가 있을 때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자 얘는 m 승근 루트 a의 n제곱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2의 3승근 루트 2의 2의 3분의 2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의 역순이죠. 2라는 수에 여기는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3분의 1승이 될 것이고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3분의 3, 1이 되죠. 즉 2라는 숫자로 구할 수가 있더라.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에서는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미분 너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y를 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y 프라임은 nx의 n-1승이 돼버리죠. 또 하나 y라는 이 숫자가 어떤 함수 또 다른 어떤 함수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을 때 y 프라임은 f 프라임 x의 플러스 마이너스 g 프라임 x와도 같더라.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은 너무 쉽죠. fx는 x의 세제곱 2x-7이니까 f 프라임 x는 자, 이거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f 프라임 1은 1이 되겠죠. 1번. 자, 3번에서는 첫 번째 코사인이 6분의 파이일 때 얼마일지, 탄젠트가 3분의 2 파이일 때는 얼마일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표를 좀 정리를 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에서 즉 30도, 45도, 60도에서 사인의 값, 코사인의 값, 탄젠트의 값은 각각 얼마인지 60도일 때는 30도일 때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얘는 반대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얘는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이렇게 총 9개의 값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개념은 이겁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즉 180에서 어떤 세타 값만큼 빠진 어떤 각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3분의 2파이 같은 것은 120도를 말하는 건데 이 120도라는 것은 180에서 60도를 뺀 값과 같잖아요. 즉 파이에서 60을 뺀 이런 형태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 파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결국은 이 세타 값을 읽게 될 거기 때문에 세타를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60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탄젠트 60도를 읽긴 읽는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는 거야. 얘는 2사분면의 각이죠. 잘 봐. 180을 돌아간 다음에 60도만큼 다시 돌아왔으니 얘는 결국 2사분면의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얘는 전체가 다 플러스고 여기에선 사인, 여기에선 탄젠트, 코사인이 플러스라는 건데 사인만 결국 플러스여야만 하니까 사인이 변형된 얘는 그대로 플러스. 하지만 얘네들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한다라는 거.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라는 건 코사인 6분의 파이를 제곱하겠다. 쟤는 탄젠트 3분의 2 파이를 제곱하겠다. 코사인 6분의 파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일 거예요. 탄젠트 3분의 2 파이라는 것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즉 탄젠트 3분의 파이를 읽는데 얘는 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줄 거고 그걸 다시 제곱할 겁니다.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겠죠? 4분의 3 플러스 자 탄젠트 3분의 파이 60도잖아요. 그쵸? 60도는 루트 3이에요.
즉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을 더하게 돼서 4분의 얘는 4분의 12죠. 15가 답이 되겠다. 자, 4번은 우리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의 계산을 하는 방법이죠. 자, 0분의 0꼴일 때는 0분의 0꼴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해요. 위아래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존재하죠. 그럼 분자에도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 즉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뭐 꼭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유리화를 하게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x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모에 넣어봤더니 0이 되고 분자에 넣어봤더니 0이 되는데 루트가 보인다. 그럼 그때는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그래서 0분의 0꼴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굉장히 간단하죠. 로피탈을 아는 친구들은 로피탈로 해결을 해도 좋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8 약분해서 7이라는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2번. 자, 5번에서는 PA가 5분의 2, B가 일어날 확률이죠. 5분의 4. 그 다음에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인데 여기에서 일단 조건부 확률 좀 정리를 해보면 PB바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즉 P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죠. 얘를 가지고 전체 집합 전체 그 원소의 개수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뜻과 같을까요? 전체에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로 바뀌게 되죠. 결국 PA 합집합 B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거기에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PA는 5분의 2라는 걸 구해냈고요. A 교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10분의 9는 자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에서 얘를 빼면 돼요. 뭐 그냥 간단하게 A라고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4, 10분의 8, 10분의 12네요. 넘어가면은 결국 10분의 3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10분의 3이라는 거네요. 즉 PA 교집합 B가 10분의 3이래요. 즉 얼마예요? 2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5번. 자, 6번은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자, 우극한이라는 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극한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우극한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오는 극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숫자에 오른쪽 뺨을 때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의 진행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얘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큰 쪽에서 어떻게 작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극한이에요. 그래서 우극한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극한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화살표의 방향은 어떤 숫자에서 이쪽 방향, 또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오는 거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도 우극한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에서 이런 개념을 쓸 때가 있어서. 자, 두 번째로 좌극한도 그럼 마찬가지 정리해 보면 좌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이쪽으로 접근하는 극한이 되겠죠. 결국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극한을 우린 좌극한이라고 하고,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갈 때 좌극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우극한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이쪽 방향 보는 거고, 그쵸? 자, 그럼 그때 해당되는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요 그래프가 해당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쭉 보니까 2로 흘러가고 있네요. 얘의 값은 2가 될 것이고, 2의 좌극한 봐볼게요. 2의 좌극한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그럼 그래프는 요걸 따라서 어디로 꽂히게 돼 있어? 점점 올라오다가 y 값을 읽는 거예요. 0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등차 수열은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A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죠? A 플러스 n-1 D다. 이는 첫째 항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공식 같은 건 좀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A3이라는 것은 결국 n이 3이란 뜻이니까 A 플러스 2D를 말하는 거고 A7이라는 거는 A 플러스 6D를 말하게 되겠네요. 얘네 둘이 곱해 볼게요. A 플러스 2D에다가 A 플러스 6D를 곱했더니 64래. 근데 D라는 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야. 그럼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18이 64니까 얘를 정리해 봅시다. A제곱, 자 마이너스 24A 플러스 6 곱하기 18 빼기 64가 0이 된다라는 건데 얘는 108인가요? 108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44 플러스 마이너스 24A A제곱까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22 곱하기 2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A는 22던가 2던가 둘 중에 하나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A가 2라면 자 만약에 A가 22라면부터 가봅시다. A가 22라면 공차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즉 그때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넣었을 때 22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25가 되겠죠. 또 AN이 만약에 2라면 A가 2라면 마이너스 3n 1 넣었을 때 2가 나오게끔 5라고 붙여주시면 되겠다. A8을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25라 1이 되고요. A8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5라 마이너스 19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A가 8일 때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값이 된 거예요. 결국 A의 값은 첫째 항은 22여야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A2의 값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이 22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요. 19가 되겠죠. 자, 8번은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 경우의 수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좀 먼저 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4개의 숫자 중에서 1개의 숫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A는 아무거나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으면 되겠죠. 또 4개의 숫자 4, 6, 8, 10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개의 수를 B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B를 뽑는 경우의 수 41일 겁니다. 총 16개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자, 내가 이런 전체 경우의 수 중에 A분의 B가 1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을 확률을 좀 구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A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이라면 B에 4, 6, 80이 온다라고 했을 때 1분의 4, 1분의 6, 1분의 8, 1분의 10 어때요? 다 4보다 크거나 같게 돼버리죠. 그럼 이때의 경우는 없습니다. A가 그러면 3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3분의 4 가능하죠? 3분의 6 가능하고 2니까 3분의 8도 가능하고 3분의 10도 가능하네요. 총 4개의 경우의 수. 자, A가 5라면 5분의 4, 5분의 6, 5분의 8, 5분의 10 중에 자, 5분의 4는 안 되죠. 그죠? 1보다 작아 버리니까 결국 3개. A가 7이라면 7분의 4 안 되고 7분의 6도 안 되고 7분의 8, 7분의 10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즉 4개, 3개, 2개니까 16개 중에 7개, 9개, 16분의 9가 답이 되겠죠. 자, 9번은 사인 법칙을 정리를 해볼게요. 사인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외접원을 하나 그리시고 그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한번 볼게요. A, B, C라고 한다면 얘를 가지고 다른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 BC는 좀 고정을 해두시고 이렇게 지름을 지나게끔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 초록색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죠? 예, 하나의 선분을 지름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A'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원래 각 A였던 이 각이나 A'은 같아져요. 왜? 원주각이기 때문에. 또 이 A'에서 B까지의 이 길이는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니까 라지 ER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sin A'은 얼마와 같을까요? sin A'은 2R분의 얼마? 선분 BC와 같겠죠. BC를 우리 편의상 자, A의 대변이기 때문에 A라고 부를 겁니다. 스몰 a라고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sin B'은 2R분의 B가 될 것이고요. sin C'은 2R분의 C가 되는데 이때 A'이나 A나 같은 각이죠. B'이나 B나 같은 각이죠. C'이나 C나 같은 각이니까 결국 sin A는 2R분의 A, sin B, sin C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비례식으로 만들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아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더라 이렇게 간단한 사인 법칙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B가 8이라 그랬어요. 그럼 간단하게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리는데 자, 보시면 B의 각이 15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B를 넣어둡시다. 여기는 45도짜리 A. 그럼 여기 각은 몇 도가 될 거예요? 합쳐서 180도니까 얘는 120도가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이 각을 안단 말이야. 이 변을 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난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in 120분의 8 그쵸? 마주보고 있는 대변 120분의 8은 sin 45분의 그쵸? x 얘와 같아질 테니까 sin 120도는 180-60 아까 우리 3번인가요? 거기서 정리 한번 살짝 했었죠. 180-60이기 때문에 얘는 sin 60도와 같고 그것분의 8은 sin 45분의 x와 같을 테니 sin 60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즉 2분의 루트 3분의 8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곱하기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x 결국은 2분의 루트 3x는 2분의 루트 2에다가 8 곱한 값과 같으니까 x는 얼마예요? 2 자르고 루트 3분의 8 루트 2와 같다. 즉 3분의 8 루트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에 있네요. 자, 10번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연속입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건데 극한값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점에서의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라는 건 f에다가 a를 바로 넣은 값인 거죠. 얘네들이 같아야만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극한값이라는 것도 결국 두 가지의 값으로 나뉘죠. 이 극한값이라는 것도 뭐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과 또 리미트 x가 a라는 값으로 갈 때 좌극한 값 얘네들이 같아야 뭐가 된다? 연속이 되기 위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두 번째로 그럼 연속이기만 하면 미분이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해요. 좌미분계수라는 거는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또 우미분계수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으로 한번 보내볼 것이고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값이 같다면 걔네들이 미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고 개념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의 여기 a라는 점에서의 얘네들은 접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가 이렇게 뾰족하다면 요 점에서의 접선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해질 수가 없으니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시냐? 첫 번째, 연속성을 봐야 되잖아요. 연속은 1이라는 값에서 어쨌든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연결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1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1 넣어보세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4, 즉 a는 b 없어지면서요. a는 3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각자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a 밑에는 b가 될 건데 생각해보면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의 미분 계수들의 값이야.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미분 계수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다가 1을 넣은 이 값을 3 플러스 a죠. 이 값을 좌미분 계수 또 b라는 값을 우미분 계수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잖아요. 결국 b는 6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럼 a 플러스 b는 9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11번은 두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즉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또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라는 것은 a분의 c와 같다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얘를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잖아요. 얘를 전개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면서 얘를 a로 나눠봅시다.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잖아요. 즉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더라.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두근의 합을 a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첫 번째로 an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a 값은 요거죠. 그죠? 최고차항의 계수. 그 다음에 얘한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x의 계수 해주시면 된단 말이야. 즉 n제곱 6n 플러스 5분의 얼마? n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만 얘는 1하고 5 해가지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5분의 n 플러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려요. 자, 근데 n이 뭐였냐면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자연수라는 건 1보다 큰 수잖아요. 그죠? 큰 정수를 말하는 건데 1부터 시작되는 정수. 얘네들은 결국 0이 될 수가 둘 다 없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즉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an이. 자, 그랬을 때 시그마에다가 이 값을 넣어달라 했어요. 우리가 시그마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는 우리 2분의 n 플러스 1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요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증명은 여기서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한번 상기시켜 주시라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얘를 갖다가 쓸 건데 보니까 an분의 1, 즉 ak분의 1을 말한단 말이야. 1부터 10까지. 즉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누구? 얘가 들어갈 건데 k로 들어가죠. k 플러스 1분의 1분의 1이니까 결국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k 플러스 1을 말하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1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되고 얘는 어떻게 계산돼요? 얘랑 얘랑 즉 1부터 10까지 10번에 1이 나온다는 뜻인 거니까 곱해서 10이라고 쓸 것이고요.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n 대신에 10 넣는 거예요. 자, 그럼 5 들어가서 55 플러스 10, 6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에 있다. 자, 12번은 용어 종류가 좀 필요합니다.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이 x바의 평균, 또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우리 모평균을 m, 그리고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때의 x바의 평균은 m과 같죠? 그죠? 그대로 모평균과 같다라는 거. 그때 분산은 그럼 뭐와 같을까?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라는 거.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하고요. 증명은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x라는 변수를 갖는 이 값은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진행을 하죠. 자, 그때 변수가 x바, 즉 표본 평균이 됐다라고 하면 x바에서 그에 따른 평균을 빼주시고 그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표준 편차는 얘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자, 그러면 12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때 크기 36명을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대요. 그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이길 원하니까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은 그대로 따라오지만 36으로 나눈 이런 분산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px바가 38 이상이길 원하는 거니까 Z로 바꿔줍시다. 38에서 누굴 빼? 평균값을 빼주고 그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6분의 5잖아요. 얘한테 루트 씌운 거 6분의 5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0.9332래. 근데 0.9332라는 값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잖아요. 그죠? 이 0이라는 값에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때 요 반쪽짜리 이 값을 0.5예요. 그쵸? 전체가 1이니까요. 딱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0.933이라는 건 결국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얘는 이 뭐 알파라고 해봅시다. 이 알파라는 값 이상의 모든 값들을 다 넓이를 구해봤더니 0.9332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잘 보면 1.5에서 0.4332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비슷하잖아. 그치? 0.5를 더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얘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5까지 이 값이 0.433이라는 거야. 이 값이. 물론 1.5까지의 이 값이 0.433인데 얘는 좌우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알파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전 구간을 다 우리가 그 넓이를 구했을 때 0.933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1.5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분의 5분의 38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5니까 38 마이너스 m은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5를 뜻하고 넘어오면 m 값은 38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4분의 5라는 거는 1.25죠. 1.25 더하면은 39.25가 되겠다. 답은 39.25가 어딨나요? 3번에 있죠. 자, 13번은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죠. 속도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들 하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속도랑 속력은 어떤 차이가 있냐? 속도라는 것은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있는 것,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만 갖는 것. 속력은 속도의 방향을 제거해 봅시다. 방향을 제거해 보면 둘 다 크기만 있다라는 거니까 속도의 방향을 제거하는 방법, 절대값을 쉬운 값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은 뭘까요?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꾼대요. 움직임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결국 한쪽으로 쭉 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춰서 반대쪽으로 달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순간적으로 멈춘다라는 거는 결국 속도가 0일 때를 구하여라. 얘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이런 의미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적분입니다. 적분. 적분을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dx 한다라는 뜻은 얘를 일단 적분을 하죠. 그죠? 정적분은 뭐 x의 n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이 된다라는 거. 그쵸? 하나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때 우리가 적분이 됐고 fx가 적분이 된 함수를 라지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서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적분에서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감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fx의 값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음수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음수의 값이 나와요. 정적분을 했을 때는. 또 인테그랄 감마부터 베타까지 즉 요 값에 적분을 했을 때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의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런 그냥 기초적인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한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속도를 t제곱 마이너스 at로 정리를 하겠대. 그때 a 값은 양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p라는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그 거리가 2분의 9래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거리가 2분의 9라는 거니까 우리가 속도가 0일 때를 구한다라고 했죠. 얘를 구해보면요. t제곱 마이너스 at가 0일 때를 구하시면 t로 묶어보면 t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즉 t가 0일 때와 a일 때 속도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는 양수니까. 자,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vt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2차 함수의 형태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여기가 a죠.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속도가 멈출 때, 즉 방향을 바꿀 때까지 이 얘를 적분한 이 값이 2분의 9란 얘기야. 얘 넓이가. 그치? 그럼 얘는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인테그랄 어디? 0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at를 적분을 할 건데 그게 2분의 9가 나오기 위해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적분해 봅시다. 얘는 얼마예요? 3분의 1 t세제곱 2분의 1 at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게 0하고 a가 들어갈 것이다. 정리해보면 자, 얘는 마이너스 앞에 있고 a 넣어봅시다.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그죠? 자, 0 들어가 볼 건데 어차피 다 0이니까 빼기 0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 세제곱이 되면서 6분의 1 a 세제곱이고 그게 2분의 9라는 거잖아요. 결국 a 세제곱은 27이라 a는 3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 자, 22번은 이항 정리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항 정리는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번 봅시다. 얘는 a 세제곱 3a 제곱 b 3ab의 제곱 b의 세제곱이야. 얘는 뭔 뜻이냐면 세 번을 선택할 건데 a만 세 번, 두 번에 한 번, 한 번에 두 번, b만 세 번. 보이시죠? 그죠? 이런 형태가 좀 보이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b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는 b가 세 번 중에 한 번도 선택이 안 됐어요. 이때는요. b가 세 번 중에 한 번 선택됐죠. 얘는 세 번 중에 두 번, 세 번 중에 세 번 다 선택이 됐네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이 개수들은 결국 뒤에 있는 놈이 선택된 그 경우의 수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를 정리를 해봅시다. a 플러스 b의 그러면 n승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얘네들은 어차피 쭉 나열돼서 싹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더한다라는 것은 시그마를 갖다 쓰죠. r은 0에서부터 n까지일 거예요. 그때 n번 중에 r번이 선택될 거야. 뭐가? 뒤에 게. 즉 뒤에 있는 b는 r번이 선택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b가 선택된 만큼 n에서 빠진 만큼이 선택이 된단 말이야. 즉 n-r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의 요 값 있죠? NCR의 어쩔 시구리. 자, 요 값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문제에서는 사실 이 일반항이 더
중요할 겁니다. 시그마는 의미는 그냥 의미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x 플러스 3의 8제곱의 일반항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n번이 아니죠. 8번 중에 r번 선택될 거야. 뭐가? 3이 r번 선택될 거고 x는 8에서 r만큼 뺀 만큼 선택될 거야. 자, 근데 8-r이 얼마길 원하는 거야? 7이길 원하니까 r은 1인 거예요. 그쵸? r이 1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8C1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8의 x의 7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x의 7제곱의 개수는 83, 24가 되겠죠. 자, 앞에서 13번이었나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자, 얘는 바로 그냥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적분을 해라 라는 거죠. 인테그랄 f'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fx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적분상수 c가 붙는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을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3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요. 3 플러스 1분의 1 x의 4제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x가 이렇게 붙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적분상수 c가 붙을 거야. 이게 곧 뭐다? fx다. 즉 fx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는데 이때 f에다가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6 플러스 6 플러스 c잖아요. 그게 1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에요. 즉 넘어가면 얘가 2니까요. 넘어가면 c는 8이 될 것이다. 그리고 fx를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 될 것이고 0이라는 건 결국 상수항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f0은 8입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자, 24번에서는 로그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죠? 자,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은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은 어떻게 정리된다? 진수끼리의 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면 로그 5의 40에다가 또 밑이 로그 5죠. 8분의 5를 곱하는 거니까 즉 로그 5의 40 곱하기 8분의 5가 될 것이다. 그럼 또 얘는 5가 되면서 로그 5의 제곱이 됩니다.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로그 a에 뭐 m의 n승이 있더라.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또 하나 로그 a의 a 즉 밑과 진수가 같아지게 된다면 얘는 1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럼 얘는 2라는 이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죠? 2 로그 5의 5가 될 것이고 얘네들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돼서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25번에서는 먼저 코사인 법칙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 자, 두 개의 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변을 A, 이 변을 B, 그리고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자, 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다면 이 x 값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뭐와 같으냐? a제곱에다가 b제곱 더한 다음에 누구? 2ab 코사인 세타를 빼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뭐 증명은 딱히 안 할게요. 따로 안 할 텐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해서 요 공식 자체는 요 그림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외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봐 보시면 AB가 6이에요. 그죠? AB랑 AD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 길이도 6이네요. 근데 AC의 길이는 10이래요.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15, 요 길이가 K니까요. 선생님은 얘를 세타로 놔 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 알고, 그쵸? 이 길이 알고, 또 이번에는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코사인 제곱칙, 코사인 법칙으로 이용해 보면 루트 15의 제곱, 즉 루트 15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5는 36 더하기 36이니까 72 마이너스 72 코사인 세타. 넘어오고 넘어가면 72 코사인 세타가요. 자, 15에서 72, 72에서 15를 빼면은 5
57인가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72분의 57. 3으로 나눠보니까 19가 되고요.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지울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하고 이 길이를 알 때 누구 구하는 거야? 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6이고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는 k니까, 그리고 세타 값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24분의 19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결국 k제곱은 누구와 같다? 6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거기에서 2ab 코사인 세타니까요 24분의 19를 빼는 것과 같겠네요.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36, 100, 얘는 2로 6으로 2가 되면서 5 되니까요. 5, 9, 45, 95인가요? 5 더하는 거니까 41이겠네요. 그쵸? 결국 k제곱은 4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죠. 자, 이어서 이제 4점짜리들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요. 3점짜리 꼭 정리해가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뿅.